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19도 16263 판결 사건명 범죄단체 조직,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사기, 사기 방조, 자동차 관리법 위반, 위증. 판시사항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판결요지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 판결요지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 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판시사항 3. 피고인 갑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 상사, 외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 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 사무실 등에서 범죄 집단을 조직 활동하고 피고인 갑, 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집단에 가입,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3. 피고인 갑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 상사, 이하 외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 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 사무실 등에서 범죄 집단을 조직 활동하고 피고인 갑, 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집단에 가입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외부 사무실에는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 출동조,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는데 상담원은 인터넷 허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손님들에게 거짓말로 외부 사무실에 방문할 것을 유인하는 역할을, 출동조는 외부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허위 중고 차량을 보여주면서 소위 뜻풀 또는 생풀의 수법으로 중고 차량 매매 계약을 유도하는 역할을, 팀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손님 방문 시 출동조를 배정하며 출동조로부터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출동조가 매매 계약 유도를 성공하면 손님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대표인 피고인 갑은 사무실과 집기,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에 필요한 자료와 할부 금융, 광고 등을 준비해 외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팀장을 채용한 뒤 팀장으로 하여금 팀을 꾸려 사기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고 할부 금융사로부터 할부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팀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대표 또는 팀장은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에게 고객을 유인하고 대응하는 법이나 기망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 점, 대표는 팀장들이 이용할 할부 금융사 및 광고 사이트를 정해 팀장들에게 알려주고 팀장들로부터 상사 입금비 및 광고비를 받는 한편 손님들이 중고 차량을 할부로 계약한 경우 할부 금융사로부터 받는 할부 중개 수수료 중 절반을 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팀장들은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위 할부 중개 수수료와 중고 차량 매매에 따른 차익을 출동조 및 상담원에게 각각 나눠주고 나머지를 가져간 점, 피고인 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외부 사무실 업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화방을 여러 개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각종 보고 등을 하였고 대표와 팀장들은 월 1, 2회 회의를 하면서 단속 정보 등을 공유하였으며 팀장들은 공유된 정보를 소속 출동조 및 상담원에게 전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20도 6965 2020 전도 74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유사강간 부착명령 판시사항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할 사항 판결 요지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판시사항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 감경인자인 처벌 불원의 의미 판결요지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 감경인자인 처벌 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20도 7154 판결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판시사항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 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2018년 12월 24일 제2조에서 같은 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관한 위반 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 위반 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도로교통법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 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헌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년 6월 25일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 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반 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한 반면 제148조의 2 제1항에 관한 위반 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148조의 2 제1항에 관한 위반 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